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월요일 같은 화요일, 이제 막 출근하신 분들 일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엘리엇 TV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거래가 방송, 좀 3월달 것도 업데이트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몇 건 거래가 5건인가 밖에 안 됐어요. 전국적으로. 아마, 연휴 때 아마, 국토부에서 업데이트 한 것 같은데, 실제, 거래는 내일 다 신고가 되겠죠? 자, 근데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경제인데, 송도 집값 폭등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그러면서 집슐랭이라는 저도 많이 봤던 코너였는데 근데 저는 뭐냐면 좀 시각을 달리해서 송도 아파트가 폭망한 이유를 김광교 연예인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그쪽 동네입니다. 연수구죠. 송도는 연수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신도시도 완전히. 자, 바다 매립해가지고 지은 곳인데 자 뉴스를 먼저 볼게요. 뉴스를 먼저 보면 이렇게 기사가 엄청 길어요. 하나 이거 잠깐만요. 이걸 좀 지울게요. 하나, 둘, 셋, 캡처를 3개 했는데 큰 제목만 보자고요. 요렇게 볼게요. 이렇게 조금 좀 줄여서 이렇게. 자, 송도 집값 폭등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그러면서 서울 부동산 규제하면 송도 아파트값 상승했대요. 즉 서울이랑 반대로 움직였대요. 그리고 22년 정점 찍고 3년째 하락 중인데 실제로는 21년에 정점 찍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뉴스에 나온 거는 KB 부동산이기 때문에 호가 기준이잖아요. 호가는 그 22년까지도 호가는 계속 올렸어. 21년에 10월달에 상투 치고 빠지는데도 한 몇 달은 더 호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거래가로 한 게 아니라 KB 부동산의 동향조사 실거래가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제 거랑 데이터가 좀 달라요. 근데 얘가 KB 이게 엉터리예요. 그리고 입주 물량 대출 금리보다 정책이 좌우. 즉 입주 물량이 폭등했을 때 아파트가 올랐고 금리가 떨어졌을 때 아파트가 떨어졌다.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입주 물량이 막 늘어나면은 아파트가 빠지잖아요. 근데 인천 연수구는요, 입주 물량이 폭증을 하는데도 계속 폭등을 했어. 그 다음에 서울은 금리가 떨어지면 아파트가 오른다며. 근데 연수구가 폭락할 때 대출 금리가 떨어질 때였어.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뉴스 제목이 뭐라고 썼냐면 그게 아니고 정책이다. 즉 서울을 규제하면 그 풍선 효과로 인천이 올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서울 규제 시기에 2차례 폭등기. 노무현 때랑 문재인 때 2군데. 그리고 이번에 토어제 해제로 서울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돈들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송도 부동산은 단기 반등 힘들 것이다. 풍선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급등시키는 재료가 나오니까 송도는 어렵다. 뉴스가 이렇게 나와요. 볼까요? 쭉. 그래서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거 KB 부동산원 그래프인데 좀 이따 제가 KB 부동산원 동향교사랑 2005년부터 그다음에 제 실거래가랑 부동산원이랑 부동산원 실거래가랑 4가지 지수를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KB도 얼마나 엉터리인지 엘리엇만이 진실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이때 2017, 19년, 20년, 21년 이렇게 그 입주 물량이 폭등을 할 때 아파트가 이게 폭등했대 이게. 그쵸?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입주 물량이 없으면은 아파트가 오른다? 아니 그러면 88년도에 올림픽 해밀이 올림픽 선수촌 막 이런 게 거기다음에 목동 아파트 그다음에 상계 주공 아파트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물량이 들어올 때가 88년도 이때야. 근데 아파트가 연간 더블 났다니까 지수가. 아파트가 1년에 더블 났다고 2억짜리가 4억 됐다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입주 물량 증가에도 오름세 보인 송도 아파트 그러면서 여기에 나왔던 예를 들면 여기 예시로 뭐가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1등 여기에 마리나베이 있죠. 송도 마리나베이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반토막 났대. 반토막.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뉴스를 딱 보면 금리 올라도 송도 값은 상승했대. 즉 보세요. 입주 물량에도 송도는 올랐다. 금리가 올라도 송도는 올랐다. 완전히 거꾸로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엘리어트 파동, 상승 파동에는 모든 어떤 악재가 나와도 올라. 전쟁이 나도 올라. 그 다음에 조종파일 때는요. 대세 하락하거나 조종파일 때는 아무리 호재를 내놔도 떨어져.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 부동산 규제 여부가 향방 갈라. 왜? 이게 무슨 소리야? 풍선 효과. 서울을 누르면 인천이 올랐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실수요자층 두텁지 않아 정책 민감도 높아. 송도는 투기 세력들이 엄청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펌프질해서 엄청 올라갔고 떨어질 때도 그 손절매하고 이러면서 폭락을 했구나. 실거주자마가 들어갔으면 떨어져도 그렇게 안 팔어. 그쵸?
뭐 눌러 앉아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또 마지막에 마지막 뉴스. 이게 마지막 끝이었네요.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송도 아파트를 L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 차트는 제 책을 구입하시면은 3개월은 제가 무료로 구독 가능하게 해주시고요. 책에는 제가 한 달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제가 3개월을 열어드려요. 그다음에 멤버십 가입하시고 갖고 유튜브 보시면 또 매일매일 그 가입한 기간 동안은 무제한으로 보실 수 있고 5,000개가 넘는 아파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주 2, 3년 된 신축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업데이트를 안 해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와장창 넣을 수도 없어. 왜? 시가총액 비중을 맞춰야 되거든. 그래야지 지수를 만들지. 그쵸? 예를 들어서 강남구 아파트 3개 넣고 노원구 아파트 100개 넣어보여. 그러면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라니까. 그래서 비중을 맞춰서 넣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막 이 아파트 넣고 저 아파트 빼고 이러지는 않아요. 시가총액 순서대로 해가지고 신축은 아예 넣질 않으니까 지수에는 영향력 없고요. 자, 서울 아파트 월봉, 분기봉, 연봉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확대 차트도 있고요. 비교 차트도 있고 볼린저 밴드 있고요. 뭐 일목균형표 있고 그다음에 최장기 차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선을 해가지고 자, 이 중에서 일단 우리가 3분할 차트 기준으로 해서 어디를 볼 거냐면요. 이거 일단 L 차트예요. 여기에 인천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연수구 있죠. 인천을 먼저 볼게요. 인천 그래프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요겁니다. 요게 인천에 2019년부터 오른 게 이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대폭락을 했죠. 그다음에 2년 동안 반등했는데 요거밖에 반등 못했다니까. 근데 제가 어저께도 방송했죠. 40년 추세선 무너지는 거. 인천이 제일 위험하다니까 지금. 딱 닿잖아요. 이거. 이번 달 아직 3월달 시작 안 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집수령에서 나온 기사에 두 번의 상승기가 있었는데 노무현 때 2005년부터 폭등할 때 이때랑 이걸 로고 차트로 보면 이래요. 이때가 1차 상승기고 이때가 2차 상승기래요. 실제로 여기도 상승을 했어. 근데 폭발적으로 상승한 게 2020년 코로나 이후였죠. 이때. 이게 인천이고요. 연수구는 이거예요. 연수구도 인천이랑 비슷하죠. 연수구가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빠질 때 연수구가 더 빠졌네. 보세요. 인천이 요 정도 빠졌는데 연수구는 이렇게 빠졌어요. 그다음에 인천이 요 정도 올랐는데 연수구는 이만큼 올랐어요. 그다음에 인천이 이렇게 빠질 때 연수구도 요 정도 빠지고 대충. 자, 이거 여기서 보실 때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골라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색깔을 보시면 일단 요 초록색 전세가는 일단 뺄게요. 전세가 빼고 그 다음에 지금 뉴스에 나왔던 인천시 아파트 지수가 KB가 요거예요. 요거. 여기 보니까 보세요. 2021년에 실제로 실거래가 지수는 상투를 쳤는데 KB는 2022년에 상투 친다고 나온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빠지고서 이렇게 빠지죠. 근데 여기서 반등했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지다가 반등했는데 얘는 계속 빠지죠. 하락할 때는요. 호가가 금방 안 올라. 급한 사람이 있어서. 그리고 상승할 때는요. 상투를 쳐도 호가가 금방 안 꺾여. 그게 다른 거예요. 실거래가가 고점 키고 꺾였는데도 호가는 계속 올랐다니까. KB나 부동산원도 뭐 옆에 거의 켰죠. 자, 이 상태에서 차트를 좀 보는데 연수구는 그나마 이 40년 추세랑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얘는 실제 데이터가 2005년부터 있어요. 그다음 그 전에는 다 바다였어. 매립하기 전에는. 그러면은 여기 나온 거 이거는 뭐냐? 여기 보면은 2005년도가 여긴데 여기서부터 송도 그래프인데 여기는 뭐냐? 이건 인천 평균이에요. 연속성을 보여주려고. 왜냐면 이때는 바다였다니까. 송도 앞바다가 바다여가지고 매립한 다음에 아파트를 지어갖고 지금 한 20년 됐어요. 2005년부터 했으니까 2025년이니까 딱 20년 됐네. 그쵸? 그 와중에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지금 옆으로 기죠. 제가 2차 폭락을 얘기하는 게 요런 게 또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리먼 사태 이후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몇 년 빠졌어요? 6년 빠졌죠. 6년. 근데 이때는 몇 년 빠졌어요? 1년 빠졌다니까. 1년. 이때는 6년을 빠졌는데 지금은 1년 빠지고 반등을 했잖아.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반등은 6, 7년 이상 빠지는 것 중에 중간 반등이구나. 왜? 이때도 중간 반등 있었잖아. 이게 조금 길어진 거예요. 이때는 하락한 다음에 금방 반등했다 금방 빠졌죠. 그러면서 2차 하락의 기간이 길었죠. 이번에는요 1차 하락의 낙폭이 컸고 반등이 길었어. 2년 동안 반등했다니까. 이때는 한 6, 7개월밖에 반등을 못했어. 그 다음에 4년을 빠졌다. 4년을.
여기서부터 4년, 3, 4년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런 게 온다니까. 근데 요번에 올 때는요, 얘는 먼저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2차 하락은요, 급락보다는 지루하고 장기적으로 사람을 녹이는 하락장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 투기 세력들이 다 녹아난다니까. 연수구, 송도. 자, 그럼 개별 아파트 볼게. 개별 아파트. 개별 아파트에 인천에 가서 여기 연수구를 누르면 연수구 아파트가 나오는데 여기 잠깐 아까 이거부터 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인천을 보면은요. 보세요. 인천이 편입 단지수가 나오거든요. 인천이 300개를 넣었어요. 서울은 1,500개예요. 인천은 300개예요. 부산도 300개야. 부산과 인천이 거의 맞먹잖아요. 자, 그런데 이 300개 중에 시가총액 산이부터 해갖고 연수구, 서구,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계양구, 중구, 동구 있는데 동구는 아파트가 6개밖에 안 들어갔어. 연수구는 66개 들어갔어. 즉 그다음에 서구에도 50개 들어갔고요. 남동구에도 63개 들어갔어요. 근데 보세요. 서구는 50개인데 남동구는 63개야. 근데 시가총액이 서구가 더 높죠. 더 시가총액이 얘는 28조고 얘는 27조야. 왜 그래요? 서구에는 비싼 아파트가 많고 남동구에는 싼 아파트가 많다고. 당연히 연수구는 비싸고도 새 아파트가 많겠지. 사실 거의 신축이 많을 거 아니에요. 66개야. 그 66개를 지금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개별 아파트를 누른 다음에 인천을 누르세요. 여기서 5,000개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천의 연수구를 누르잖아요. 연수구에 아파트가 여기 60개인가? 66개가 나옵니다. 여기 66개라 써 있죠. 인천에 이게 인천이에요. 인천. 이거를 이게 비교 차트로 볼게요. 이렇게 C 누르면은 종가가 표시돼. 그러니까 눈에 확 띕니다. 자, 연수구입니다. 연수구예요. 연수구가 최근 들어서 슬슬 밀리고 있죠. 반등도 시원찮게 못했는데 이거를 3분할 차트로 보잖아요. 연봉으로 보면요. 2020년도에 폭락한 다음에 23년, 24년 2년 동안 반등한 게 진짜 개미 코딱지만큼 반등했어. 이 이야기는 요런 게 또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때 6년을 빠졌다고. 6년을. 근데 지금 이건 1년도 안 빠졌다니까. 1년 빠지고서 반등했잖아요. 즉 이런 게 나왔다고.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수구에 송도의 아파트 나 좀 물렸는데 나는 근데 여기서 2, 30% 빠져도 나는 괜찮아. 나는 대출이 이렇게 적어. 근데 문제는 대출이 많은 사람이 문제지.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반대면 나가고 경매 나가면서 아파트 값을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자, 1등부터 보겠습니다. 비교 차트에서 볼게요. 자, 송도 마리나베이 시가총액 1등 3,100세대야. 6년 차예요. 여기 보시면요. 3,100세대고 이게 5년 차네. 여기는 왜 6년 차인데 당해 연도를 포함하느냐는 하여튼 5, 6년밖에 안 됐어. 그리고 평균이 74제곱이고 가격은 6억 2천이야. 여기는 140제곱도 있을 거고 59제곱도 있을 거고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3,100세대를 면적을 다 더한 다음에 3,100으로 나누니까 74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제곱이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그냥 대형 평수가 존나게 많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도봉구 창동이나 이런 데 가면요. 17제곱 이런 게 많다고. 소형 아파트만 잔뜩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라고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을 나눈 거예요. 여기 뉴스에서 나왔듯이 반토막 났대요. 진짜 반토막 났나 볼까요? 자, 여기에 연도가 나오죠. 22년 2월달이 연도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T를 누르면 텍스트 누르면요. 12억 5,800만 원이 나와요. 최고가가. 근데 최저가가요. 5억이라고 나오네. 5억이라고. 그럼 반토막도 더 났었는데? 그리고 지금 얼마예요? 6억 2천이에요. 6억 2천. 그러니까 이 3,100세대의 평균 가격이 6억 2천이라고. 근데 그 3,100세대가 최고가일 때는요 1억 2,500이었다고. 그러면 정확히 진짜 반토막이네. 그쵸? 여기 5억 갔을 때는요 반토막 60% 빠진 거고 지금은 50% 빠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아유 12억 5천짜리가 지금 6억까지 떨어졌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12억짜리가 6억 된 게 문제가 아니고 6억짜리를 10억에 샀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제 말이 맞죠? 그죠? 12억짜리, 그러니까 6억짜리를 12억에 산 게 문제지 12억짜리가 6억 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얘의 본질 가치가 6, 7억 정도가 본질 가치였는데 외부 세력들이 뽐뿌질하면서 자기네 열채 20채 사놓고 나서 쫙 끌어올린 다음에 퍼넘기고 도망갔다니까. 그러니까 서울 규제 나올 때마다 더 올랐고 입주 물량이 늘어날 때마다 더 올랐고 금리가 오르는데도 더 올랐고 근데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떨어지고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도 떨어지고 서울 아파트가 올라가는데도 떨어지고 즉 뭐예요? 올라갈 때는 무슨 이유를 갖다 대도 오르고
떨어질 때는 무슨 이유를 갖다도 떨어진다고. 왜 이게 반토막나는지 보시라고요. 자, 1등 봤고요. 자, 그다음부터 여러분들 여기 위에 제목 보세요. 그냥 저는 66개를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2등. 그다음에 제가 C를 눌러줄게요. C.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2600세대야. 시가총액 순입니다. 그다음에 3등, 4등. 아, 그리고 여기 데이터가 약간 누락된 게 한 서너 개가 되더라고. 이거 왜 그러냐면요, 아파트 명칭이 바뀌거나 동 소속이 바뀌거나 뭐가 그러면 얘가 검색을 못 해갖고 데이터를 못 불러와서 그래요. 제가 다 동이랑 읍면동 있잖아, 읍리. 어저께 제가 그 방송할 때도 그 있었는데 하여튼 넘어가고요. 요런 건 정상입니다. 자, 여기를 볼게요. 9등 시가총액 9등. 왜냐면 처음에는 4등이었는데 지금 와서 이게 이 3년 전에 그 순서를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때보다 얘는 더 떨어졌네. 9등 됐어. 9등 더 떨어져 갖고. 자, 9등, 그 다음에 10등, 11등, 14등 순서가 바뀌었죠? 15등, 26등 확. 얘는 요 오른 다음에 한 걸 이게 제가 때가 누락돼서 조금 이거는 제가 수정할게 한 3개인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24등, 28등, 14등, 33등 이것도 데이터 누락. 그다음에 6등 얘는 남들 빠질 때 얘는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야. 이거 보세요. 사상 최고치 근처라니까. 남들 빠질 때 안 빠졌어. 빠진 다음에 금방 올랐네. 그러니까 6등으로 올랐지. 그러니까 얘는 지가 잘나서 순위가 올라간 게 아니고 남들이 순위가 떨어진 거야. 나 이번 기말고사 지난달이랑 평균이 똑같은데 다른 애들이 점수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13등에서 6등으로 올라가고 이런 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12등, 23등, 4등. 얘는 계속 중간에 오르기만 했구나. 남들 빠질 때 얘는 올랐어. 그러니까 순위가, 왜냐면 1등부터 10등까지는요 시가총액 차이가 그만해요. 여기 보니까 F13의 1블럭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명칭이었어. 그럼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부동산원에요 정식 명칭이 이렇게 가로쳐 있다니까. 여기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 데이터를 못 갖고 와. 8등, 48등, 13등, 62등, 61등, 32등, 58등, 52등, 23등, 57등. 지금 보니까 그래프가 고점에서 엄청나게 다들 반토막 나니까 수두룩하죠. 32등, 81등, 63등, 56등, 59등, 104등, 80등, 86등, 44등. 죄송한데 제가 착각했네요. 이 등수가 300개 중에, 그러니까 연수구에서 등수가 아니고 인천에서 등수예요. 인천에서 등수. 근데 순서가 뒤로 갈수록 막 갑자기 등수가 오르는 거 있고 거꾸로 바뀐 겁니다. 그 대신 52등, 43등 뒤로 가면 갈수록 순위가 많이 밀려 있을 거예요. 80등, 43등. 송도님 그래도 시가총액이 다들 커. 96등, 145등, 103등, 121등, 144등, 149등. 여기 좀 밑에 왼쪽에 좀 보이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지금 여기 하고 있네요. 133등, 139등, 144등, 134등, 188등, 218등. 뒤로 가면 거의 300등 가까이 되겠죠? 206등, 192등, 150등, 185등, 227등, 217등. 오늘이 최저가야. 오늘이 최저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213등, 206등, 257등, 218등, 199등, 213등, 213등이 끝이네요. 오늘이 최저가네. 오늘이 최저가. 장중에 최저가도 나왔었네.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투기 세력들이 올려놓은 거라니까. 실수요자라면요 오른 다음에 옆으로 기어요. 개걸음한다고. 근데 실수요자는 떨어져도 계속 살 건데 뭘. 근데 투기 세력은요 대출을 받았잖아요. 막 70% 80% 대출로 해갖고 막 10채 20채 막 사놓은 다주택 투기 세력들이 있단 말이야. 그 세력들이 아니라 그 새끼들 못 버텨. 금리가 그때보다 지금 조만간에 이제 변동금리로 바뀐다고. 5년 전에 할 때는 고정금리였는데 제로금리 근처여가지고 막 채당 50만 원만 이자 내면 되는데 지금 막 130만 원, 150만 원 내야 된다고. 그게 10채여봐 1,500만 원을 내야 돼. 그전에는 500만 원만 내도 됐거든. 이제는 그게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경매 물건이 더 나올 거예요. 변동금리로 다 바뀐단 말이야. 최근에 금리 떨어졌는데 그래도 최근에 200만 원 내는 사람이 170만 원 내니까 싸지만
5년 전에 50만 원 낸 사람이 지금 200만 원에다가 170만 원 낸다. 그러면 그게 싸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정리 좀 합니다. 송도 아파트가 폭망한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길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제가 2021년도 서울 아파트 대포나기인데 이때는 전기 인적까지 다 했다고 그래갖고 제 홈페이지에 와보면 한 11건이 올라와 있어요. 인천 아파트 팔고 경기 아파트 팔고 그때 5억 떨어지고 지금 2천만 원 올라 있대. 그런 사연도 있다니까 지금. 제 덕에 아파트 판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강남 아파트는 그때 팔았다가 다시 샀어야지. 그거는 복걸 보게. 근데 제 방송 보는 사람들은요. 압구정 현재 7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 제 방송 안 봐요. 원베일리 60억 된 거 그 사람이 엘리엇 TV 안 본다니까. 아예 유튜브 자체를 안 봐. 그 할아버지들은. 언제 사람이 뭐냐면 인천에 있는 5억짜리 여기 노원구에 있는 7억짜리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저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본다고. 그러니까 영끌오족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그 상투에 물리게 해가지고 먹고 쳤어요. 자,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아파트가 40년 추세가 이제 무너지는 그 단계에 인천이 아마 선두주자가 될 것 같아요. 서울은 좀 버티더라도 토호제까지 풀고 막 끌어올리려고 뭐 저러는데. 자, 정리합니다. 송도 아파트 폭망한 이유 이제 아시겠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5,050개 아파트 실거래가의 불편한 진실. 2021년 대상투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B파동을 멈추고 대세 하락 C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뉴스나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제각각 전망,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 시세 앞에서 오늘도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위기의 원인과 대처법을 알아야 한다. 다가올 대세 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 국내 출판사의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였습니다.